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교과서 161쪽부터 163쪽까지의 중단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중단원 문제를 풀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고 제 설명을 들어야지 아마 조금 더 머릿속에 오래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아직 풀지 않은 사람들은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고 다시 듣기 바랍니다. 좀 푸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은요. 요 각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이용하면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이 뭐였었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뭐가 있었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꼭지각을 2등분한 선은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그렇게 두 개가 있었죠. 근데 이 문제는 뭐 그것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요 삼각형 ABC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각이 25도로 간다면 이 각도 얼마다? 25도다. 맞죠? 그러면 요 각은 얼마가 될까요? 물론 여기서 삼각형의 두 내각과 이웃하지 않는 한 외곽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라면 뭐 바로 써도 되고 써서 50도라고 구하면 됩니다. 요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삼각형의 세 각을 더하면 180도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간 끝났네요. 그럼 요 각이 두 개가 50도니까 이 각이 얼마죠? 130도. 아, 맞죠? 50도니까 세 각을 더하면 180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각이 130도라는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요 각이 180도인 거잖아요. 이게 130이니까 이거 5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요 삼각형을 보도 얘가 또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밑각이 같다. 얘가 또 50도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요 각이 몇 도가 되는 건가요? 이거 100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외곽 요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실수가 가장 많다라는 거죠. 외곽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의 연장선과 삼각형이 만나서 생기는 바깥쪽에 있는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의 연장선과요. 직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AC를 기준 생각한다면 연장선이 되면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요 녀석이 100도라고요. 얘는 꺾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외곽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 각을 구하고요. 뭐 얼마죠? 100도니까 이 각 80도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전체가 몇 도? 180도가 된다는 요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25도 더하기 80도 더하기 이가 모르니까 x라고 잡는다라면요. x를 하면 180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x는 몇 도? 75도 나오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100도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요 문제는요, 뭐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직각삼각형의 합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요 직각삼각형과요. 요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인 거죠. 무슨 조건에 의해서 합동인가요? 삼각형 ABD랑요. 삼각형 AED 꼭지점 쓰는 위치 조심하라 그랬죠? 합동입니다. 무슨 조건에 의해서? RHS 조건에 의해서요. 자, 그러면 R은 90도를 얘기한다 그랬죠. 90도 뭐? 각 ABD와 각 AED가 90도로서 똑같고요. 그 다음 선분 AD가 H 빗변을 얘기하는 거죠. AD가 빗변 얘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두 삼각형 모두. 그 다음 나머지 S 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게 힌트였었잖아요. 그럼 AB의 길이와 뭐 AE의 길이가 똑같다. 요 조건에 의해서 RHS. 그래서 얘는 합동. 시험을 칠 때도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합동이 된다. 물론 닮음이 된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BD의 길이는 뭔가요? 합동이기 때문에 BD의 길이는 DE와 똑같은 거죠. 얼마? 3cm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각시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요 각의 크기인데요. 각시는 요 삼각형에 그러면 합동이기 때문에 요 각이 나오게 되겠죠. 요 각이 얼마인가요? 32도. 요 각이랑 요 각이랑 똑같은 각 되겠잖아요. 그러면 요 각이랑 더하면 몇 도 나와야 됩니까? 90도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각시와 90도 더하기 요거 두 개 하면 64도 더하기 각시 하면 180도 나온다. 그럼 각시는 몇 도다? 이거 154도네요. 넘어가면 26도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내가 조건에서 삼각형의 합동 이런 걸 써야 된다면 요거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은요 외심과 관련된 문제죠. 얘가 외심이다. O가 외심인 거죠. 자, 외심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외심의 성질.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제가 그는 이 빨간 선들이요.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이 빨간 선들이 무엇으로서 똑같다? 원의 반지름으로서 똑같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힌트입니다. 힌트가 아니고 써먹어야 될 아이디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빨간색 선에 의해서 삼각형들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두 삼각형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합동 관계에 있는 거죠. 무슨 조건에 의해서? 무슨 조건에 의해서죠? 일단 둘 다 90도 R, 그 다음 H, B변의 길이 똑같잖아요. 원의 반지름으로서 H, 그 다음 요 DO, 요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 S. 따라서 삼각형 AOD와 합동이다. 삼각형 BOD는 RHS 합동이다. 뭐 길이까지 적어준다면 각 ODA랑 각 ODB랑 90도로서 똑같고요. 그 다음 AO와 BO 똑같죠. 외심에 의해서 똑같은 거죠. 외심 때문에. 그 다음 DO는 공통적으로 둘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해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다면 마찬가지로 삼각형 AOF랑 삼각형 COF도 합동이고요. 삼각형 BOE랑 삼각형 COE도 합동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합동,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면 이 길이 얼마? 4. 이 길이 얼마? 두 개 합동이니까 4. 두 개 합동이니까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얼마죠? 16, 10, 26cm 이다. 뭐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자, 문제 4번은요. 얘도 외심과 관련된 거죠. 얘가 외심이니까. 자, 외심의 성질 뭐였었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이디어.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건가요? 이등변 삼각형이요. 그러면 요 삼각형은요?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뭐가 있었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럼 이 각이 얼마인가요? 50도. 밑각 두 개. 그럼 이 각은 얼마인가요? 모르죠? 요거랑 요거랑. 근데 각이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x라고 잡읍시다. x.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사용할 거냐? 삼각형의 각의 합이 몇 도? 180도다라는 거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50도 더하기 50도 더하기 x 더하기 x 하면 180도다. 그러면 2x 더하기 100은 180도다. 그럼 2x는 80도다. x는 40도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네, 뭐 간단하죠. 외심의 성질만 알고 있다라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이제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도 이것도 외심 문제네요. 외심. O는 다 외심입니다. I가 내심이고요. 이너, 아우터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안에 있다, 밖에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외심의 문제니까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라는 거 먼저 써주고요. 그러면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은요, 이 각이 몇 도가 되는 건가요? 90도니까 요 각과 요 각 두 개도 아니면 90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가 90도니까 45도.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이 각은 얼마인지 모르죠? A라고 잡읍시다. 이 각도 얼마가 되는 건가요? A가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각은요? B. 요 각은 B가 될 겁니다. 맞죠? 물론 뭐 요각과 요각 사이 관계를 이용을 한다.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거 안 쓰고도 뭐 풀 수 있죠. 뭐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근데 저는 공식 안 쓰고 풀기 위해서 다 외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요, 한 가지 조건이 더 나와 있습니다. 요각과 요각의 비가 BOC와 AOC의 비가 4대 5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나와 있는 거죠. 즉 BOC와 AOC의 비가 4대 5다. 자, 이 조건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 활용을 하라고 준 조건들이죠. 자, 그러면 요 두 각을 총 몇 등분? 9등분을 내어서 얘가 4조각, 얘가 5조각 들고 가면 된다라는 거죠. 즉, 요 전체를 9조각으로 나누었어요. 요 각을 9조각으로 나누어서 얘가 4조각, 얘가 5조각 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가 몇 도인가요? 여기가 90도, 한 바퀴 돌면 360도니까 이만큼은 27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270도를 9조각으로 나눠봅시다. 그럼 한 조각이 30도가 되겠네요. 그 30도를 얘가 4조각을 들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BOC가 몇 도? 120도가 될 거고요. AOC는 5조각 150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 270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120도니까요. 120도니까 A는 몇 도씩이 되는 겁니까? A 잡을 필요도 없겠네요. A는 몇 도? 두 개 다 60도 나와야 되니까 30도. 얘가 30도네요. 맞죠? 그러면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굳이 B는 구할 필요도 없네요. 얼마? 75도. 우리가 찾는 거. 이해되시죠? 외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는 I가 나오네요. 내심의 문제네요. 내심. 자, 내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결국 뭐 외심과 마찬가지로 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성질입니다. 외심에서는요. 내심에서 각 변에 수직인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전부. 수직인 선을 이렇게 긋게 된다면 요 수직인 선들이 전부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죠. 원의 반지름으로서.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쓸만한 거.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내심에서는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요 변의 두 길이와 요 선들에 의해서 삼각형이 몇 개가 생깁니까? 얘는 6개가 생기죠. 우리가 앞에서 무게중심에서 했던 것처럼 6개 삼각형이 생깁니다. 이 6개 삼각형이 두 개씩 짝을 이루어서 똑같은 삼각형이 됩니다. 합동이 된다고요. 즉,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합동이 되고요. 얘하고 얘가 합동이 되고요. 얘랑 얘가 합동이 됩니다. 자, 우리가 내심을 구할 때 내심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었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요. 즉, 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붙어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 요거를 내심에서는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거 140도. 잠깐만요. 밖에 잠깐 누가 찾아와서. 자, 요 각을 A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요 각도 A죠. 두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그럼 요걸 B라고 잡고 얘도 B가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얘를 C라고 잡는다면 얘도 C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몇 도가 돼야 되는 건가요? 요 삼각형에서 본다면 요거 114도니까 얼마? 3개 더하면 180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66도 되겠네요. 맞죠? 공식 쓰지 않고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요것과 요것과 요것을 더하면 몇 도? 180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A와 2B와 2C를 더하면 180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A 두 개와 B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여기에서 구할 수 있죠. 2A와 2B. 결국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 2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에도 똑같이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녀석이 132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 대신에 뭐 132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C는 얼마입니까? 넘어가면 48도가 되는 거죠. 그럼 C 하나는요? 우리가 찾는 게 얘인 거죠. C 하나의 이 녀석의 각. 공식을 뭐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 몰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내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요, 요 삼각형, 안쪽에 있는 요 삼각형이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포인트는 요 삼각형이랑요,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 거냐? 평행하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심이다. 자, 우리가 처음에 내심을 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똑같은 각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은. 그 다음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이랑 억각으로서 똑같죠. 그러면 요 삼각형을 본다라면 요 두 각이 똑같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랑 요 변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요,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이 두 개의 길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요 전체의 길이와 요 전체의 길이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요 길이가 요만큼이잖아요. 요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 C가 I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는 결국 요거 하나가 되는 거고, 요거 더하기 요것도 요거 하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요것과 요것을 더하면 나온다.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삼각형 BDI와 삼각형 ECI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BDI부터 먼저 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지를 써보면은 각 DBI와 요각을 얘기하는 게 DBI, 그리고 각 IBC 요각, 요건 내심에 의해서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 각 IBC와 각 DIB